조계종 최초의 불교 성전 발간을 앞두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논의하는 연찬회가 열렸습니다. 발간과 홍보는 물론 불교 성전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조계사 청년회가 정기법회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이사장을 초청해 감로법문을 들었습니다. 김원수 이사장은 세상을 자기 중심대로 사는 삶이 진정한 불자의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N에서 방영 중인 김병주 손자병법 인생을 리셋하다가 시청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방송을 통해 성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 석조 열애상을 비롯해 해인사 원당한 불상과 복장물 등 5건이 보물로 지정됩니다. 공주 갑사 7종 불상은 9스님과 2,300여 시주자들이 참여한 조선 후기 역작으로 평가됩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조계사에서 남북관계 위기 극복과 평화통일 발언 기도정지를 입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길 바라는 소원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 불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템플셰프 첫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스님들로 이뤄진 협동조합을 통해 사찰 음식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사찰 자립경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최초의 불교 성전 발간을 앞두고 향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논의하는 연찬회가 열렸습니다. 발간과 홍보는 물론 불교 성전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첫 소식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최초의 종단본 불교 성전 발간을 앞두고 포교원이 어제 불교 성전 활용 방안을 주제로 포교 종책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연찬회는 불교 성전을 어떻게 수지하고 독송할 것인지 국내외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박영동 불교성전 기획위원은 불교성전이 보급돼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불교계 법회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성전을 항상 가까이 수지하면서 독송하고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해 다양한 불교성전 공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불교성전 수지운동과 사찰이나 단체별로 다양한 불교성전 읽기 소모임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칭 불교 성전 해설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불교대학과 불교교양대학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출가자 또는 제가 포교사를 대상으로 불교 성전 해설사 자격을 부여하거나 별도로 해설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 성전의 제작은 물론 보급과 홍보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류지호 불광미디어 대표이사는 종단 체계를 활용하고 또 교계 매체를 통해 보급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교계 출판사와 공동으로 발간해 불교 출판 산업을 진작시키고 새로운 불교 사상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좀 뭔가 모색하면서 공동 캠페인 같은 것들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서나 불교 성전을 비치하고 세상 누구나 불교 성전을 수지 독송하는 운동을 한번 전개해보면 어떨까. 이미령 불교성전 기획위원은 불교성전이 발간된 이후 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각 연령층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이책과 인터넷을 통해 보급하고 각 사찰에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핸드북 형식으로 간결하게 제작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공부와 병행할 수 있는 불교 성전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영어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또 영어도 역시 목소리 좋은 사람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히어링도 좀 실력을 좀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불교성전 편찬 추진위원회는 현재 불교성전의 윤문과 감수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까지 작업을 마무리한 뒤 봉정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사 청년회가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이사장을 초청해 감로법문을 들었습니다.
김 이사장은 세상을 자기 중심대로 사는 삶이 진정한 불자의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청년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조계사 청년회 정기 법회 현장. 이날 법회 법사로 금강경 수행에 원력을 세우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이사장이 초청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가난하던 시절 취직을 위해 대학에 갔지만 대학 공부보다 부처님 법에 빠져들었던 김 이사장. 김 이사장은 대학 졸업 후 군에 입대했을 때 만났던 진정한 스승을 통해 금강경 공부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금강경 출가 수행의 4년간 김 이사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것이 그 어떤 사회 경력보다도 더 실용성이 있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각보다 너무나 위대했고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물과 음식과 공기처럼 반드시 그것이 인체에 필요하던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생명의 양식이라는 절대성을 깨달아 불교를 수도하는 기간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사회에서 어떤 경력보다도 도움이 되는 경력, 실용적인 경력이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진정한 불자는 모든 업보나 부자유에 억압되지 않고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귀영화가 오더라도 부귀영화에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부귀영화를 부리는 사람이 진정한 불자라는 겁니다. 불교의 정체성, 위대성을 실감하는 한 구절을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실한 불자라면 세상을 자기 중심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부자유와 업보 속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대로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불자의 삶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교의 위대함을 깨닫고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정체성에 대해 김 이사장은 화엄경 4구계를 들며 마음이 창조주이며 우리 모두는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전지전능한 조물주예요. 모든 부처님이 아시듯이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을 혼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힘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그 구절이 화엄경의 대의요 4구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부처인 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무지하다 규정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불교의 정체성을 깨닫고 위대함을 널리 전하는 지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젊은이들이 금강경 수행을 통해 지혜교육 인재로 거듭나 개인의 행복과 국가 사회 발전을 모두 이룰 수 있기를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BTN 불교TV가 개편을 맞아 손자병법을 현대인을 위한 교훈으로 풀어낸 김병주 손자병법 인생을 리셋하라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무한 경쟁 시대에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어 시청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를 이끈 리더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손자병법.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구절로 더욱 유명합니다. 손자병법은 병법서이기 때문에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지만 인생을 설계하는 교훈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가 개편을 맞아 손자병법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게 전하고 있는 김병주 손자병법 인생을 리셋하라가 시청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대장으로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국회의원이 손자병법을 통해 성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를 비롯해 정치인 등 유명 인사들이 삶에서 실천한 손자병법 전략을 풀어 설명하는 것도 인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뛰어난 장점이 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전 여건을 조성해서 유리한 판을 만들어 성공해야 합니다. 2000년 이후 세계적인 갑부가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걸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김병주 의원은 역사적인 전쟁사와 여러 기업들의 경쟁 전략을 손자병법과 연결해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양식과 자세를 알려줍니다. 기원전 춘추시대 병법가인 손무가 남긴 군사 전략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교훈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해봤던 일 중에서 유난히 배우는 속도가 빠른 것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평소 자신이 동경하던 일을 찾기 바랍니다. 셋째, 어떤 일을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재능입니다. 국군불교 총신도 회장을 역임하고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한 BTN 붓다회 자문위원 김병주 의원. 김병주 손자병법 인생을 리셋하라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과 10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며 BTN 불교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신라 대표 불상 중 하나인 경주 남산 석조 열애상을 비롯해 해인사 원당암 불상과 복장물 등 5건이 보물로 지정됩니다. 공주 갑사 7존 불상은 9스님과 2,300여 시주자들이 참여한 조선 후기 역작으로 예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원만한 얼굴형에 두 눈을 지그시 내린 본존상이 사색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편안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좌우로는 1m 남짓한 체구에 보관을 쓰고 아이와 같은 해맑은 미소가 인상적인 보살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 미륵 열애 3존상입니다. 7세기로 추정되는 성보는 삼국시대 미륵신앙을 상징하며 삼화령 애기부처라는 별칭과 함께 현존하는 의자상 불상 중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주 남산이라는 명확한 위치는 물론 불신과 동심의 조화, 수준 높은 조각 양식 등 학술 예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유서 깊은 두 사찰의 불상과 복장물도 보물로 지정 예고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먼저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 열애 3존상은 섬세한 이목구비와 위험한 표정 등 비슷한 기법으로 동일 작가의 솜씨로 추정되는데 연희대자와 사실적으로 표현된 천의 등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합니다. 또 본존상에서 발견된 복장물은 대방강불 화엄경 23척과 제다라니 등으로 구성됐고 최상급의 보존 상태와 해인사 고려 목판의 상관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주 갑사 소조 열애 삼불 좌상과 사보살 입상도 포함되는데 9명의 조각 스님이 제작한 7존 불상으로 1617년이라는 시기와 2,300여 시주자들이 참여한 조선 후기 역작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조성된 7존 불상 중 최대작이자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대형 불상에서 보이는 시대적 특징과 제작 기법 연구의 기준작으로 가치를 더합니다. 해당 불상에서 발견된 복장물은 흰 종이에 먹으로 쓴 금강경 등 8점의 전종류로 불상 조성 시기 이전에 인출된 자료이자 판본으로서의 희귀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의 유구한 역사와 불심을 대변하는 5성보는 30일간의 예고기간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보물 지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갈등 양상이 고조되자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릴레이 기도로 화해와 통일을 발언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불교 교류와 종단 정책 수립 등으로 남북 화합과 통일에 마중물을 붓고 있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남북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 통일로 나아가길 발언하며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민추보는 최근 남북 공동연락소 폭파 등으로 남북 갈등과 위기가 고조되자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입제식을 봉행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서원 모으기에 앞장섰습니다. 다시 한번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또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도가 결의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남북 관계 위기 극복 및 평화 통일 발언 기도 정진을 하고자 합니다. 민추본 통일교육수료생 모임 통일바로와 민추본 회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남북관계 위기 극복과 평화통일 발언 기도정진은 입제식부터 나흘 동안 공동정진을 시작으로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민추본 회원과 동참자들이 릴레이 정진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정성과 염원이 함께해서 우리 기도가 마치는 날 우리의 단체의 이름처럼 민족 공동체가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싶습니다. 특히 100여일의 기도를 1, 2, 3차로 나눠 1차 기도는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으로 회양할 예정이며 2차 기도는 9월 19일 회양해 2018년 평양 공동선언 2주기를 기념하고 3차 기도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 13주년 기념일로 방북이 가능하다면 신계사에서 기도 정진을 회양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참은 민추본 사무처로 문의해 기도 정진 안내문을 받아 집이나 직장 등 원하는 장소와 날짜에 정진하고 인증 사진을 민추본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남북관계 위기 극복과 평화통일 발언 기도 정진으로 불자들의 평화통일 염원을 모으고 남북 불교 교류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 불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템플 셰프 첫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스님들로 이뤄진 협동조합을 통해 사찰 음식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정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월한 앞마당에서 가야금 앙상블 공연이 펼쳐지며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템플 셰프가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 소셜 다이닝, 밥 먹고 쉬어가요 절에서 오프닝 현장입니다. 이사장 동원 스님을 비롯해 임원 스님들이 수강생들과 함께 공연을 즐깁니다. 불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박주원 본부장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크게 열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가 불교 사회적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초석이 되고 있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대법하게 행사를 간단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총 5회로 기획을 하고 오늘 첫 날이라 우리 스님들 모시고 이렇게 아주 즐거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소셜 다이닝은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컨설팅하고 지원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젊은 층까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는 각 사찰에서 운영 중인 단체들의 비즈니스를 개발해 불교 포교 활성화와 사찰의 자립 기반을 튼튼히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원 스님은 수강생들에게 승소냉면과 승소국수의 의미 등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그러셨어요. 얘 배추를 배추 맛에 먹어야지 배추를 왜 딸기 맛에 먹니?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모든 재료를 재료의 맛을 살려서 신이 준 그대로 자연이 준 그대로의 맛을 살려서 음식을 하는 게 사찰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찰 음식을 배우러 다녀요. 동원 스님은 복지관에 들렸던 한 어르신이 어려운 음식보다는 집에서 직접 해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를 알려달라고 했던 경험을 전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렵고 틀에 박힌 요리보다는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찰 음식 요리법을 연구한 겁니다. 지금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쌓아왔던 것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나눌 때 좀 취약 계층이나 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좀 다가가서 좀 알려드리고 또 같이 소통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결성됐습니다. 사회적 선순환에 방점을 찍고 사찰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을 마련해주고 있는 템플 셰프의 활동이 사찰의 자립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완주 송광사와 부안 내소사 등에서 생전 예수제를 비롯한 다양한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한편 신행생활을 통해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는 광주 서구청 공무원 불자회가 창립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웅전 앞마당에 모인 불자들이 종이돈을 머리 위에 이고 화엄 법계도를 줄지어 돕니다. 백화도량 완주 송광사가 경내 지장전과 사원당에서 생전 예수제 회향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주 도용 스님은 생전 예수제를 봉행하게 된 유래에 대해 설했고 송광사 사부대중은 팔천성 반야경을 독송하며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팔천성 반야경을 2시간씩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제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더 큰 공덕을 짓고 있다. 빼어난 단풍길로 유명한 부안 내소사가
목조 사천왕상 조성을 기념하는 점안법회와 우암당 해산대종사 열반 제15주기 추모제를 함께 봉행했습니다. 선원장 철산 스님이 증명법사로 어산어장 동주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점안법회에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전등사 동명 스님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불보살님의 자비바피와 신중에 옹호하심으로 음법사이신 우암당 해산대종사의 15주기 추모제일에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점안법요식과 회양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으니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불자들이 구청 대회의실에서 광주 서구청 공무원 불자회 창립기념법회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명의 회원들과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손혜숙 불자는 사람 냄새나는 가정, 직장,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도 창립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광주 불교야말로 한국 불교를 선도하고 지역민들에게 자비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참 종교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성군청 상황실에 지역 사찰 스님들이 들어섭니다. 장성 지역 사설 사암 19곳이 참여하고 있는 장성불교 사암연합회가 장성 장학회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회장 금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작은 정성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가 광주를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호남 지역 불교계는 긴장하며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해 법회와 행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진주 극락선언이 지난달 27일 33주년 계산대제와 만일기도 회양, 금고동종 타종식을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제주 관음사 조실 종호스님, 대구 정토사 조실 수성스님, 고성 옥천사 정멸보궁 지성스님, 초청법사 무빌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해 금담스님의 만일기도 회양과 금고동종 불사회양을 축하했습니다. 3기 의례로 시작한 법회는 불사회양의 말씀, 꽃다발 증정, 헌화 축사, 법어, 금고동종 타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주 금담스님은 30여 년을 한결같이 기도정진에 매진했다며 금고동종이 울릴 때마다 복덕이 증장해 극락정토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음선언 부산지원이 해수관음보살상을 낙성하고 지역 불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음선언 부산지원은 지난달 28일 해수관음상 봉안법회를 봉행하고 사부대중의 보다 적극적인 자비행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영주 서구로 만들어진 해수관음상은 높이 4.8m로 좌대에 한마음선언 창건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새겨 넣었습니다. 한마음선언 이사장 해수스님은 해수관음보살이 도량을 수호하고 자비의 에너지로 모든 생명을 굽어 살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부산지원장 해도스님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비심을 바탕으로 자유인이 되도록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서귀포 룸비니 불교산악회가 사찰순례와 함께 BTN 불교TV의 방송포교에 동참했습니다. 서귀포 룸비니 불교산악회 김문석 회장과 회원들은 지난달 28일 제주 선덕사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불교 기초교리와 사찰 예절에 대한 학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문석 회장은 불자로서 기본 덕목과 불교 기초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항상 정진해 나가자고 회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순례에 이어 서귀포 룸비니 산악회 회원들은 BTN 붓다회 정기 후원에 동참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방송포교에 참여했습니다. 제주불교문화대학 32기가 지역사찰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제주불교문화대학 부학장 재량스님과 32기 신창근 회장, 재학생 30명은 지난달 28일 법화사와 복림사, 관음사 등 도내 사찰 5곳을 순례했습니다. 재학생들은 각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교실에서 배운 불교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귀중한 체험 학습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